안녕하세요.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7주차 수업으로 이 중국 속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. 그 중에서도 고대, 특별히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신라 시대의 인물들 중에서 이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신라와 당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. 한국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또 이들이 현재 한중 관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. 또 신라 시대 사람인 최치원과 장보고, 해초 등이 이 당나라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과거의 역사적 교류가 지금의 한중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수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지난 시간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 중 이 중국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의 흔적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특히 고구려의 흔적들을 살펴보았는데요. 고구려의 경우 이 과거 고구려의 통치 영역이 대부분 지금의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구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비록 1000년이 넘은 고대의 흔적들이지만 이 한국과 중국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흔적들이죠.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 문제와 같이 과거의 교류 흔적이 현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와 또 한중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을 찾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신라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먼저 신라 사람 최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치원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학자이자 또 문장가입니다. 최치원은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에서 육두품 출신의 귀족인데요. 이 신라의 골품제도는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성골과 진골은 왕족의 혈통으로 신라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. 반면 이 육두품은 성골과 진골 다음에 높은 신분 계급으로 비록 최고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이 중앙귀족으로서 지배 집단에 속할 수 있었던 신분입니다. 최치원은 이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 중에서도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육두품이 아무리 중앙귀족으로서 지배 집단에 속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신라 골품제도의 근본적인 한계 자체는 극복할 수가 없었는데요.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육두품은 신라의 관료제도인 이 17관 등 가운데서도 6등위에 해당하는 아찬 이상의 벼슬에는 오를 수 없었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골품제의 한계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던 당시 육두품들이 당나라 유학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. 게다가 당나라에는 이 빈공과라고 하는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는데요. 이런 제도들이 신라의 육두품들이 당나라로 유학하는 것을 더욱더 자극하였던 것입니다. 또한 8세기 이후 이 신라와 당나라의 교육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두 나라 간 인적 교류 또한 매우 활발해졌는데요.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도 이 육두품을 비롯한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어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견당 유학생, 즉 당나라로 보낸 유학생의 수를 보면 이 신라의 43대 왕인 희강왕 2년인 837년 3월 당나라의 국가교육기관인 국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신라 유학생의 수는 무려 216명이었다고 합니다. 헌덕왕 13년인 이 821년부터 당나라 말까지 58명이 이 빈공진사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8세기에서 9세기
당나라의 불법을 구하러 갔던, 즉 부처님의 말씀을 구하러 갔던 구법승 중에 이름이 확인된 구법승의 숫자만 8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신라인의 수는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최치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최치원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. 4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10살 때 이미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읽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치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국비 유학생 신분으로 당나라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죠. 그리고 유학을 떠난 지 6년이 되는 해에 외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성적으로 이 외국인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최치원은 이렇게 총명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. 엄청난 노력파이기도 했는데요.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최치원은 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 상투를 매달고 또 가시로 살을 찌르면서 남이 100을 하는 동안 나는 1000의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.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러나 최치원은 이 과거에 급제한 이후 3년 동안 관리로 발령을 받지 못해서 지금의 중국 로양이라는 곳을 유랑하면서 시를 짓는 데 몰두하였고, 그때 지었던 시가 작품으로 많이 또 남아 있습니다. 자,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처음 관직에 오른 것은 과거에 급제하고 3년 뒤인 877년 율수현이라는 곳의 현위로 부임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. 종 구품의 말단 관직이었는데요. 최치원은 이 율수현에서 치안과 세무를 담당하였습니다. 그리고 879년 이 3년의 임기를 채운 최치원은 율수현위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. 이 당시에 회남 절도사였던 고병이라는 사람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인데요. 빈공과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급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당나라에서는 이민족, 특히 신라와 같은 제후국 출신 사람들은 출세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결국 최치원은 이 고병의 추천으로 여러 문서를 작성하는 관역순관이라는 지위에 다시 임명이 되었고, 얼마 뒤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879년 당시 소금 밀매업자였던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것인데요. 이 황소는 난을 일으킨 이후 지금의 허난성과 산동성 일대를 점령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였고, 또 황소의 군대는 심지어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까지 함락하게 됩니다. 황소의 난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던 당시 당나라의 황제 희종은 이 황소의 난으로 인해 스촨성으로 피난하기까지 했죠. 심지어 황소는 장안에 스스로의 정권을 세우고 대제라는 국호와 금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자 시도하였습니다. 이때 최치원을 추천했던 고병은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면서 최치원을 종사관으로 발탁하고 서기의 책임을 맡깁니다. 이후 최치원은 종사관으로서 이 난을 진압하는 4년 동안 각종 문서를 제작하고 또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, 이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. 이때 지은 각종 문서의 글이 무려 1만여 수에 달한다고 합니다. 특히 최치원이 지은 이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치원의 명성을 당나라 전체에서 크게 높여준 명문으로 손이 꼽힙니다. 자, 토황소경문은 말 그대로 황소를 토벌하기 위한 경문으로 황소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. 자, 고병은 이 경문을 황소가 장악했던 모든 지역에 뿌리도록 하였고, 당시 당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황소를 격퇴한 것이 칼이 아니고 최치원의 글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. 또한 황소가 이 최치원이 작성한 경문을 읽다가 너무 놀라서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일화까지 전하기도 합니다.
당시 이 최치원이 지은 이 경문이 얼마나 명문장이었는지를 짐작하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최치원은 또한 당대의 유명한 시인과도 교류하면서 우정을 쌓았는데요.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두순학과 교류하였고, 당시 두순학이라고 하는 시인은 최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두순학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을 마음으로 인정해서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어린 최치원에게 시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. 자,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최치원이 얼마나 사람됨이 좋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. 이후 최치원은 29세 때 17년의 당나라 생활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해서 벼슬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. 이처럼 최치원은 신라 사람이라는, 그리고 제후국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나라에서도 그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이 토왕소경무를 비롯해서 최치원이 지은 많은 시들이 당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. 최치원의 시문과 그리고 대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원필경은 북송의 유명했던 정치가이자 문인 이 구양수가 편찬한 신당 서예 문지에 수록되기도 하였고요. 청나라 때에는 사고전서에 수록되어서 이 중국인들의 추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. 자, 최치원은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교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